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이사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구체화 및 확실한 집행이 정책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다음 달 내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 7천 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추진해 공공주택과 민간 분양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암특별계획 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토지 건물주들의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전달받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꾸려 2월 말까지 구성 운영하고 6월에서 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대 0.9%의 중개 수수료가 적용되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구간별로 세분화해 수수료를 0.7%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비싸졌죠. 자, 이에 대해서 수요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20년 만에 제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의 보장과 함께 수요자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선이 꼭 찾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이 시점에서 이사님은 어느 지역들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두 지역을 일단 뭐 강남 쪽 라인들하고 동부권 쪽에서는 뭐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두 지역을 이제 도봉구 창동 지역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제 그런 부분들과 들어가기 앞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뭐 임장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시사적인 부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번에 2월 4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포커스가 그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용적률 상향이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뭐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뭐 입주권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이 없는 그런 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보수적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민간 재개발이나 단독 재개발들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들을 면밀히 따져서 상품을 좀 투자를 하셔야지, 아직 뭐 애매모호한 그런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많이 그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섣불리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전문가들 좀 상담을 좀 조언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두 지역을 만나보기 전에 지금 현재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반경 500m 거의 서울의 지하철역과의 역 간의 거리가 거의 양쪽의 지하철역에 500m, 500m 정도 더하면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서울의 안에 있는 토지의 가격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토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오늘 이 두 지역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강남을 갔다 오고 임장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땅값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심상치 않게 지금 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강남 쪽 라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뭐 그 주변에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들이 좀 많이 묶여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들이 묶여 있는 지역들 때문에 그 주변에 하고 있는 지역들의 땅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집니다. 피부로 좀 와닿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의 그 인구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본격적인 부분들은 2030년도 넘어서부터 시작이 될 건데 지금도 약간씩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하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시죠. 네.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1, 2인 가구들의 인구 증가율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세대수의 증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자리 타운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강남 테헤란로 라인들 인근에는 이렇게 소형 주택들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뭐 우리는 뭐 교통적인 부분을 또 당연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웬만한 좋은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7호선, 3호선을 갖추고 있고 분당선과 신분당선 자, 이렇게 좋은 노선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추가적인 노선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에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제 어떤 토지의 가격의 상승 부분들이 일단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스프링처럼 눌러져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뭔가 허가가 풀리거나 또는 완화가 되었을 때는 그런 스프링 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 라인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함부로 내가 매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지금 현재 땅값의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교통편도 좋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초대형 규모의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그런 개발들뿐만 아니라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노선들을 갖추고 있지만 뭐 이렇게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GTX AB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다 강남으로 관통한 노선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서 오는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송파 라인들을 거쳐서 강남구로 관통하는 부분들이 바로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교통적인 측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선들, 특히나 광역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지역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강남구는 지금보다 더욱더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광역 노선인 만큼 위 아래 양옆으로 추가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광역 노선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빠르고 또 쾌적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지 않은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또 남다른 그런 노선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의 얼마만큼의 토지의 가격 그리고 유동인구가 발생하면은 그 유동인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교통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된다면 교통이 발생하는 부분들 때문에 거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남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워낙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산업벨트라든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뭐 양질의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개발 효과라든지 또는 개발들이 단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인구가 쓸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는 부분들이 강남구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인구가 사람이 줄어들질 않고 사람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 서초구청장 분께서 말씀하셨던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지금 지하화 사업 얘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시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그게 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물론 뭐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언젠간 되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안에 들어가 있는 잠재적인 개발 호재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삶의 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강남 3구에 대체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 중에서도 제가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이 안에 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뭐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들어가고 현대차 GB센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뭐 50층 규모로 3개 동이 구성이 될 것인데 뭐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네. 뭐 국제 업무 시설, 뭐 전시, 뭐 컨벤션, 관광, 숙박 등등도 담당할 수 있는 내용들과 사업비 뭐 금액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생기는 게 언제가 완성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2026년에 준공 예정인데 뭐 이 준공이 된 다음에부터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부터 작년 5월부터 착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2026년도까지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 계열사 총 15개 현대 뭐 이런 계열사 본사 이외에도 그 관련돼 있는 계열사 1차, 2차, 3차 벤더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자, 지금 현재 강남구의 일자리 인구의 총 인구수가 거의 99만 명입니다. 강남구 전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강남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일자리 종사자가 99만 명인데 요 현대차 GB센터 안에만 들어가는 게 122만 명이에요. 얼마만큼의 큰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제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1, 2인 가구들의 종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잠실 운동장까지도 구성이 되는 마이스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은 다들 뭐 귀에 못이 박히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하는 부분들은 또 이 또한 주변의 땅의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워낙에 땅의 가치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가치가 남다르기 때문에 뭐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까지도 지금 현재 쓸모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양옆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하 6층까지도 구성되는 부분으로서 뭐 이 안에 뭐 그 GTX, 뭐 KTX, 위례 신사선, 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뭔가 또 구성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안으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철역이 2개, 3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뭐 4개, 5개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일단 교통의 뭐 최고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삼성역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로 구성되는 부분들로 이제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쇼핑시설들이 구성이 되면서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이 구성이 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가 또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주변의 토지 가치 상승 그리고 뭐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남은 제가 이렇게 지금 짧게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포커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이에요.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 구성이 되었을 때 그 건축물의 가격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 위에 뭔가를 만들더라도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강남 지금 정말 천정부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것도 과감히 용기를 내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역세권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텐데 그럼 여기에 1.5룸의 오피스텔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갭 투자하시기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금액이고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세를 안고 내가 좀 자본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전세 안고 투자할 수가 있겠는데 매매가 금액은 4억 6천 정도, 그리고 전세가 금액은 지금 보수적인 금액으로 최대 3억 9천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앞으로 올해 봄이라든지 또는 가을 시즌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해당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2,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한 70% 정도 가량 대출이 나오겠고요. 한 1억 7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강남의 역삼동 되겠습니다. 네, 매달 월세는 물론이고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은 강북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3룸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 만나볼 오피스텔 또 방이 3개라서 여유로워 보이는데 자,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 창동, 이 도봉구 창동을 좀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도봉구 창동은 작년에도 사실 이 노도강 라인들이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격대들이 아직은 서울권 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접근하시기에 또는 20대, 30대가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대 클럽에 가입할 정도의 높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다면 결과적으로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후행 상품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정도는 고려를 해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노도강 라인들도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많은 집가 상승률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들이 올라왔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후행 산업 상품들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일단 90년대 지어져 있는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노후화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96%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이런 희소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다른 지역이기도 하고 자,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역세권 개발이나 용적률을 올린다 그런 내용들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개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지금 개발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개발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기본적으로 입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교통노선 7호선 있죠? 그리고 4호선 있죠. 1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네, 학교 라인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들이 또 굉장히 가까워 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서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동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좀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에 걸맞게 인프라 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마트, 학교, 학원가, 그리고 쇼핑 시설, 백화점 등등 다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개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제가 일자리 타운과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춘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개발이 많이 들어가는데 토지의 가격이 그대로일 수가 없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중랑천이 흐르고요. 중랑천 아래로 가운데 안에 이제 복합 문화시설,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들과 창동역에는 이제 환승센터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창업 육성, 문화 기능, 특화 산업 기반의 중심의 바이오 혁신 이런 R&D 센터가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이 특화 산업 기반의 중심지로서 이제 R&D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면 어떤 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유동 인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단순 베드타운에서 일자리 타운으로 바뀌고 그런 일자리 타운에 바뀌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교통의 혁신 거점으로 동북권에서는 창동역이 굉장히 많은 노선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 노선으로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동역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뭐 하나둘씩 보자면은 일단 뭐 아레나가 뭐 이런 문화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2만 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이제 문화 관광 이런 형태로 좀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해외 관광객들도 뭐 코로나가 끝난다면 해외 관광객들 그리고 내수 관광객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바이오 연구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TX 노선을 저는 좀 교통노선 쪽에서는 우리 GTX 노선 이 신호선을 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죠. 지금 1호선과 4호선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이제 GTX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동북권 쪽에서는 유일하게 창동역을 거쳐서야만 바로 삼성역이라든지 또는 양재 라인으로 이제 교통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 되기 때문에 창동은 그만큼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통 노선의 그 변경이 또 예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통 노선이 변경된다는 부분들은 주변에 유동 인구가 더욱더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창동 GTX가 C노선 들어가면서 트리플 역세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랑천 라인들 지하로 구성되는 부분들 일부 구간이 지금 개통이 됐고요. 상당히 빨라진 노선들을 좀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실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중랑 IC, 뭐 월릉 IC에서 뭐 군자 IC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 IC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종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교통 노선들이 뭐 사실 뭐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워낙에 또 교통난이 심했던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수질 개선과 수변 공원을 통해서 주변의 주택들의 이런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니까 이런 호재들 있을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발도 워낙에 많지만 사실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하는 게 서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앞부분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의 땅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아직도 이제 실거주라든지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곳들을 좀 이런 창동이나 또는 강남 지역도 강남 지역 라인들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베드타운이라고만 생각했던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가 10억 클럽에 들어갈지 누가 알았을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개발의 핵이 되는 창동역 역세권의 3룸 오피스텔은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뭐 사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가보시면 투룸들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일 거예요. 그죠? 2억 8, 9천 정도. 하지만 이제 도봉구 라인들도 이렇게 개발이 많고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추천드리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 전세가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2억 7, 8천 정도면 충분히 전세가 맞춰지고요. 이보다 같거나 낮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피스텔 추천드렸죠. 오피스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은 약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한 2천만 원에 한 8, 90 정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유형 기사 함께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무료 1대1 상담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1대1 상담이고요.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계 스마트펜 바로 박대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정책이라고 하면서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간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사 대책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도 자료를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투자 방법들은 다음 주까지 함께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그리고 절차적인 그런 간소화, 그리고 이익은 함께 공유한다라는 큰 틀로서 이제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 정책이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자, 압도적인 물량의 확보라든가 또는 그 이익을 개발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비즈니스의 다양한 다각화의 그런 접근으로 인해서 수익률은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뒤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물량이 굉장하죠.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 호 정도의 약 서울은 32만 호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규 부지 확보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허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내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만 호 정도가 서울에 공급이 된다면 정말 3기 신도시의 규모를 포함시켜서 본다면 200만 호 이상의 공급 정책이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의 공급 폭탄이 한번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2025년까지 부지 확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도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까지 이루어진다면 약 5년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돼야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좀 뭐 1, 2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입주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들은 아직도 좀 축소되어 있는 부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의 개발 사업들 그리고 저층 주거지들을 상향시키고자 이런 용적률 상향 정책들을 통해서 도심 지역의 공공주택 사업들을 재구성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사업이라든가 공공택지 그리고 리모델링 비주택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다양한 물량 확보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좀 압축을 시켜서 축약을 시켜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이제 앞으로의 그런 투자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심 지역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재개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심 지역에 이제 복합 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을 또 만들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토지주의 세대주죠.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토지 확보를 2분의 1 이상 확정을 했었을 때 사업이 확정된다. 그리고 신속한 인허 통해서 13년 걸릴 거를 5년 이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용적률을 상향 12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기 때문에 기부 체납은 예전처럼 뭐 30% 40%가 아니라 최소화시켜서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익률 플러스 10%에서 약 30% 정도는 수익이 훨씬 더 날 수 있다라는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함께 잡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 최대치인 700%. 자, 이 이야기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 고밀도 주택 개발 사업으로서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주택지에서는 굉장히 고밀도로 또 상업지는 또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시설들을 줄이고 주택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공급 정책인데 단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밀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밀도 제한을 또 없앤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용적률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땅값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중공업지의 개발들도 스타트업 육성이라든가 청년 기숙사들의 공유할 수 있는 주거 산업 육성지구를 같이 함께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규모 작은 입지일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신설될 수 있는 공급 주택들의 활성화 전략들도 같이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도 추진을 했는데요. 자, 이제 LH라든가 SH 공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직접 시행을 하면서 조합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을 했었을 때 시행이 가능하다. 자,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51%만 되더라도 사업이 바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 이야기로 인해서 굉장히 또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또는 다수결로 인해서 그 이외에 피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합 총회라든가 관리 처분의 인가 절차를 생략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빠르게 추진이 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된다 했고요. 용적률의 상향과 기부 체납의 축소로 인해서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조합원의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추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지지부진했었던 지역들 그리고 또한 수익성이 비례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안 나왔었던 지역들은 굉장히 또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과반수 이상의 요청 시 시행한다는 이 부분만 좀 잘 해결된다면 기존 정비 구역들도 이제 추가적인 수익과 함께 좋은 양질의 주택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재생 공동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서 많은 그런 가구 수를 증가시키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신설이라든가 또는 서울에 새로운 26만 호를 신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만들어 보겠다, 찾아보겠다. 그리고 비주택이죠. 공실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을 청년주택 등을 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이 함께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세대 오피스텔의 공급 확충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런 공공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중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분양 중 일반 공급 비중을 70%가 50%까지 상향을 시키고 일반 공급 중에 추첨제를 이제 기존 10%에서 30%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30대, 40대 가점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추첨제를 조금 더 확충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투기 방지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곳이 더욱더 좋아질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선 공급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월 4일 정책이 발표됐었던 날 이후로 해서 사업 구역이 신규적으로 매입을 한 그 이후에 매입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대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정이 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주택을 사서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곳이 공공사업지로 채청이 돼서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곳에 구입하고 진행하거나 또는 거주하셨던 분들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요. 이 현금 청산이 다 좋은 부분들은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거나 또는 현금 청산의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게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분 변동이라든가 다세대 신축 등에 대한 지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경우에 우선 공급권을 미지급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한 채 건물이라든가 함께 필지 등을 다수 공유하는 물건들도 우선 공급권은 주인이 몇 세대라도 몇 명의 공유 지분이라도 공급권은 한 개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된다는 점, 그리고 5년 이내 조합원 분양 불가 이런 내용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업 예정 지역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겠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가격 동향 점검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들이 10%에서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지역들은 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취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수요 억제는 정책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으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주택 사업들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추가적인 정책들, 변동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지난 2월 4일에 발표된 공급 대책의 내용을 훑어보고 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역이 발표되지 않았고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저희는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두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3구에서 일단 주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면 강남이기도 하고 또 자연 환경도 쾌적한 곳인데 입지와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자, 서초구는 이번 2021년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3구 라인들 중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들이 주변에 많은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대가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지역의 많은 개발 호재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역에서 양재동으로서 나오게 되시면은 이제 양재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천의 카페 거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도곡공원 그리고 또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양재 시민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이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한정거장을 이용하시면 강남역 상권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동쪽으로 이동하시면 도곡동의 학원 대치동의 학원가 그리고 학군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아파트 단지들이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이곳의 분양 가격들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신규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또 조성된다라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지역, 바로 배후주거지로서 이주 수요가 또 창출될 수 있는 이 지역 다세대 주택들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지하 사업들이 또 많은 이야기가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공간의 고속도로를 지하화시키고 지상 공간은 이제 녹지와 그리고 공공주택 추진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 가장 큰 대규모 메모드급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여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가 큰 집중적인 이슈로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다양한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인데 테헤란로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역의 상권까지의 그런 업무타운들이 가깝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역에는 또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또 추진될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강남대로와 함께 개발들이 교집합으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재 R&D 연구단지라든가 또는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으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또 예정되어 있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앞으로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개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256조 원 정도의 대규모의 사업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코엑스에 연계되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 같이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곳에 삼성역에 들어가는 GTX 라인들 중에서 GTX C노선이 양재역과 바로 한정거장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역에 들어서는 앞으로 신분당선과 연장선의 사업들 그리고 3호선뿐만이 아니라 GTX C노선의 영향들로 인해서 입지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개발 호재까지 같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곳에 또는 주택의 가격의 그런 상승분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가장 핫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 지금 만나본다면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자, 지금 현재 시세는요, 단지형으로 또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 시세 대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주변 대비해서 합리적인 금액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5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이나 강남권 어느 지역으로 가셔도 5억 중반대 후반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시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의 시세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4억 5천에서 4억 6천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너무나도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세 금액을 예상하신다면 당연히 투자 금액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특히나 또 전세 가격이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2년 뒤에 5% 상향을 시킨다면 투자 금액이 바로 2년 뒤, 4년 뒤에는 다 모두 회수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고요. 월세 투자 시에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3구에서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도 덜어갈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인데요.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1.5룸 구조의 아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가격은 약 15억 4천만 원에서 16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래전부터 로데오 거리로 잘 알려져 있는 압구정 로데오역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요즘 다시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동네인데요. 여기 매력하고요. 아파트의 가격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자, 청담동입니다. 이곳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삼대청으로 규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번 6월 22일까지 현재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풀리게 되는 자유로운 이제 또 투자가 가능할 지역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청담동 라인 내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강남권의 유동자금이라든가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강남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대략적으로 가장 높은 일자리의 비율이 바로 강남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심 지역만 하더라도 서울 3도심이라고 하죠.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인데 이곳의 일자리 수만 비교를 하시더라도 도심 지역 약 134만 여 개의 일자리, 그리고 강남권은 170여 개의 일자리가 170만 이상의 일자리가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조성되면서 많은 그런 급여 총계가 계속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권 라인들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한강과 가까우면서 땅값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곳의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바로 청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압구정 로데오역입니다. 지금 분당선을 따라서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곳 주변이 모두 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조성이 되어 있죠. 뭐 청담동의 그런 명품 거리라든가 카페 거리, 그리고 로데오 거리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아파트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가장 최고급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1인, 2인 가구에 맞춘 주택, 이곳은 전부 다 대규모의 그런 그 평형대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그런 평형대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희소성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압구정 아파트라든가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들이 바로 위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곳의 재건축 아파트들, 반포처럼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곳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상승하게 되는 여파는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많은 업무 시설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개발 호재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은 강남역 주변에 말씀드렸었던 업무 단지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강남역 주변에는 강남대로뿐만이 아니라 테헤란로, 거기에 더불어서 서초대로가 삼성타운을 비롯해서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이런 K사 부지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맞물리면서 서초대로의 그런 용적률 상향, 상업지의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의 전 구간 약 10만여 평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이곳이 지하화되면서 지상 공간을 공공주택 약 7천여 가구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녹지와 주거의 형태가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이 된다면 당연히 이곳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우수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조성 사업과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 그리고 잠실 운동장 마이스 복합 개발로 인해서 국제기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으로 많은 교통편이 용이해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라인까지 청담동에서는 빠르게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안에서도 입지면 입지, 호재면 호재, 남부러울 게 없는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자, 위치도 청담동인데 별로 없다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 궁금한데요. 자, 1.5룸 아파트의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자, 1.5룸입니다. 이제 거실과 이제 그 방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 드레스룸이라든가 또는 팬트리하우스, 모든 테라스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평 정도 아파트 규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금액 15억에서 16억 1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 5억 원 정도를 제외하시고 실제 거주를 하신다.
10억에서 11억 정도의 금액으로 실입주가 가능하시겠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월세를 만약이라도 나중에 놓으시게 된다. 투자 가치를 좀 보셔야 되고 수익률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증금 1억 원에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세가 현재 나가고 있다. 그만큼 높은 시세 대비해서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 수익률까지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많은 강남권 라인들의 지역 가치 상승,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당 1억이 아닌 1억 5천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가장 최상위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군이라든가 교통, 문화, 생활 모든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테라스 특화 설계라든가 히트펌프 시스템, 그리고 중정 설계 등 최고급 프리미엄 하이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곳의 투자 가치는 정말 미래 가치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소형 아파트로 희소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동네죠. 강남구 청담동에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프라인에서도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잡아보고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무료 1대1 상담 자리라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선착순으로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대근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